저는 유비온의 오늘 AI 교구를 소개하러 나온 장재영 교사라고 합니다. 네. 다 지금 회사 관계자분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금 이 AI 교구를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좀 제목은 좀 거창하죠. 인공지능 교육의 넥스트 스텝. 저는 이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 인공지능 교육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이 유비온의 AI 교구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로서 뭐 홍보 목적으로 뭐 나왔다기보다는 좀 그 인공지능 교육의 현장의 모습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발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2년 동안 그 전주 메이커 센터에서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을 2,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느낀 점을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항상 보여주는 우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데요. 지금은 대단한 영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3년 전에 교육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이걸 보고 정말 신기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동기 유발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표정이 우선 굳어요. 왜 굳을까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뭐 제가 나갔던 애들은 코딩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영상도 거의 처음 접한 애들인데 정말 신기해 하면서 우선 이 모습은 전문 바리스타를 대신해서 로봇팔이 커피를 만드는 모습인데 아이들의 눈에는 이 로봇이 경쟁자로 보였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워낙 그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 TV에서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의 우리 미래의 모습에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을 우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미래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은 조금 약간 침울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미래에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대답을 발표로 하는 학생이 몇몇 있어요. 그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은 나는 백수가 될 것이다. 또 나는 엄마랑 같이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엄마랑 같이 살 것이라는 것은 우선 나는 돈을 못 벌게 됐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백수로 산다는 거는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안 할 때는 아이들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냥 백수가 되고 싶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을 자기가 못 벌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꿈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발표를 안 해요. 왜? 인공지능이 내 꿈도 대신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반의 케이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반에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른 학생들을 수업을 한 결과 나타났던 반응들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게 바로 약간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한테 정말 좀 심각하게 내재돼 있다,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코딩에 대한 교육의 목표를 얘네들한테 이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아이들의 응원을, 미래를 응원하는 느낌으로 네,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 좀 침울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좀 밝아진 느낌이 왔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제 교육이죠. 인공지능 교육 뭐 많이 하잖아요. 마스크 네 썼냐 안 썼냐 훈련해서 어떤 역에 관계된 코딩을 해서 산출물을 내는 활동들. 뭐 대부분 뭐 여기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엔트리나 뭐 티처블 머신 이런 것들로 이런 교육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면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연구가 됐어요. 2년 전에. 네, 됐어요. 근데 참 아쉽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거 뭐 확연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좀 작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해보면 큰 그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 논문의 가설을 보면 학습자의 인식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수준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어요. 이게 좀 뭐랄까, 인공지능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수준에 따라 좀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시시각각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불과 2년 전의 이야기인데 2년 전에 좀 프로그래밍 하던 아이들은 그런 AI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이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막 이런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이야기가 이렇게 무섭게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좀 프로그래밍 좀 한다고 이런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최근에 더. 또 현직에 계신 여기 이런 투자를 하면 뭐가 될까 궁금했죠. 번역이 될 줄도 몰랐고 시를 쓸 줄도 몰랐고 뭘 쓸 줄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요. 툭툭툭툭.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것들 보면은 코딩을 대신 해줘요. 굉장히 큰 베팅이었어요. AI의 진실. 심지어 프로그래밍을 하던 아이들이 좌절을 하게 되겠죠. AI가 코딩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교육을 했던, 인공지능 교육을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타파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좀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이거를 내가 활용하는 도구로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고 싶은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거는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같은 패턴의 인공지능 교육으로 테마만 바꿔 반복되는 것 같다. 약간 엔트리 티처블 머신러닝 폭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네, 뭐 마스크를 썼니 안 썼니, 개 고양이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계속 훈련하고, 뭐 데이터 많이 넣고 잘 구별한다, 약간 이러고, 그 다음에는 다 코딩 공부예요. 네. 이미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는 코딩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중간이 없다. 이제 이 체험식으로 된 인공지능은 이제 재밌게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을 가려고 하면은 약간 블랙박스 같고 마술상자 같은 느낌이 있다. 파고들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대학 수학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연이라는 카이스트 전산학 교수님의 영상을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 전산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오혜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핵무기 미사일 쏘는 버튼이 자기 책상에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니까 트럼프가 나도 있다, 내 건 더 크고 더 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에서. 물론 이제 북미 관계가 지금은 조금 다르죠. 좀 좋아졌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버튼이라는 거예요. 버튼이 있다. 트럼프에게는 그 강력한 무기의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면 이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이 에이전트 스미스는 버튼이 없어요.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싸우고 뭐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도 핵무기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걸 수는 있는데 차이는 핵무기는 버튼이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정은이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우리한테 조금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려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도 인공지능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주인을 버튼은 없지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집에 세입자인가요? 아니면 주인인가요? 주인도 계시네. 저는 세입자예요. 저는 세입자인데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뭐 세면대에 뭔가 떨어졌어요. 뭔가 부러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 고치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그냥 계속 살고 있어요. 왜냐? 제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이게 집이든 차든 컴퓨터든 뭐든 어떤 물건이든 내게 아니면 내가 주인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소홀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이제 주인의식의 부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자 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 오늘 15분 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잘 알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함수예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목적 함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이에요.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화,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인공지능의 언어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언어는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사이언스, 즉 전산학의 한 분야이고 전산학의 언어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또 수학이에요. 수학은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뭐 미분적. 네, 여기서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의 교육을 정말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념과 원리를 좀 제대로 알게끔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러잖아요. 어떤 도구에 대해서 정확히 원리를 알아야 그 도구의 주인으로서 내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현재 그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들, 우리가 접하는 GPT-3나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어떤 기술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딥러닝 방식이죠. 지금 나온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95% 이상이 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 딥러닝을 꼭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마침 또 유비온에서 그 딥러닝을 조금 쉽게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을 때는 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도 정말 흥미있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딥러닝 배우려면 어떻습니까? 이 텍스트 코드들, 뭐 또 선행 지식들, 뭐 파이썬 알아야 되고,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거 뭐 어떻게 하죠? 막상 이거 배우고 싶은데 정말 머리가 아파봐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넘파이, 뭐 판타스,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수학 함수들,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아까 그 현장에 있던 선생님들도 그러셨잖아요. 기존에 좀 체험 수준의 인공 수준 교육을 인공지능, 제가 갑자기 신경망이 마비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유비온에서 이 멋진 블록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 코딩 블록이 아니라 AI 모델을 이렇게 배열한 블록들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AI 코드들을 이렇게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블록으로 배열해서 아이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 케라스니 뭐 넘파이니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AI 모델의 구성을 접근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한 거죠. 굉장한 계단 점프업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뭐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공지능을 그 신경망을 딥러닝을 다루는 정말 전문가들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거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대세계층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경망을 더 많이 구성하느냐 더 적게 구성하느냐, 이런 거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신경만들, 다 딥러닝 하면 이런 신경만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림을. 그런 거를 조절하면서 이게 학습 능률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비온에서 만든 AI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자동차 교구가 샘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 생성을 직접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되어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까지
하는 이 과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그 딥러닝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엔트리나 뭐 티치블 모신이나 그냥 모델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가져오는데 사실 그 안에 구조 볼 수 있긴 해요. 텍스트 코딩으로 볼 수 있긴 한데 뭐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게 뭔가 더 부담만 되고 더 배우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블록으로 함으로써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거는 사실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특히나 이런 마음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그렇게 연구회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다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선생님분들께서 먼저. 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한테 쉬운 인공지능 개념을 알려준다 해도 좀 선생님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알려주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 교구로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블록화 시킨 게 없었어요. 이제 처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실습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딥러닝 과정을 거쳐서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그냥 센서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CNN 알고리즘을 학습해서 직접 딥러닝 기술이 구현된 교구로서 정말 좀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저기 팜플렛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번 관심 가지시면은, 저도 사실 이게 그냥 뭐 여기서 뭐 돈 받고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저도 흥미가 있어서 재밌어서 또 강연도 하고 싶고 또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 이제 의도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까 발표하셨던 영상에 나오셨던 그 교수님 마무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굉장히 와닿은 말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공감되는 말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풍을 학습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그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뭉크의 화풍으로 다시 적용을 한 거예요. 다음은 칸딘스키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일단 이미 모델을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습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재능, 스킬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에 적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세 번째 핵심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주인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을 바꾸면 내가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우리가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나, 그렇죠? 목적 함수.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배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떤 새로운 문제, 어떤 새로운 영역에다가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는데 뭐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한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최고의 미래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또 앞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